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용하고 무섭다는 그 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존율이 너무 낮다던데요. 걸리면 손 쓸 수가 없다던데요.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췌장암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췌장암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일찍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63세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한 달 사이에 4kg이 빠졌는데 처음엔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황달이 오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했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어요.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지만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에 몸의 신호를 알았더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몸의 신호를 알고 위험 요인을 알고 미리 줄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먼저 췌장이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아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췌장은 뱃속 깊은 곳, 위장 뒤편에 있는 장기예요.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고 길이가 15cm 정도 됩니다. 이 장기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와 낮춰주고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나와 올려주는 우리 몸의 혈당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위장이나 대장처럼 내시경으로 볼 수도 없고 간처럼 크기가 커도 바깥에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거예요. 2023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은 국내 암 사망률 5위 안에 드는 무서운 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15% 수준으로 주요 암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 이유가 바로 발견이 늦기 때문입니다. 3기,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에요. 하지만 1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즉, 빨리 발견할수록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췌장암을 부르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흡연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와 있어요. 2012년 국제암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전 세계 췌장암 환자 중 20에서 30%는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혀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발암 물질들이 췌장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유도합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특히 2형 당뇨병이에요. 2005년 영국 의학 학술지 BMJ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췌장암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어 당뇨병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40세 이후에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병이 새로 생겼다면, 특히 복부 불쾌감이 함께 있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 췌장염입니다. 췌장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정상세포가 손상되고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높아져요. 2009년 국제역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만성 췌장염 환자는 정상인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음주예요. 음주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간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비만과 과체중입니다. 비만이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아시죠? 2010년 란셋 종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BMI 수치가 높을수록 췌장암 위험이 올라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배 쪽에 지방이 집중된 경우 위험이 더 높아요.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들이 췌장 세포를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허리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췌장 건강과 직접 연결돼요. 다섯 번째는 음주입니다. 앞서 만성 췌장염과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직접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2019년 소화기학 학술지 거트에 발표된 연구에서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어요. 술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2018년 암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췌장암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기 검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5에서 10%에서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곱 번째는 붉은 육류와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2012년 미국 임상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붉은 육류와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서 췌장암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 나트륨 성분과 고온조리 시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돼요.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공육은 가능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0대 초반에 술자리가 잦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회식이 많은 직업에 계셨고 하루에 소주 한두 병은 거뜬하셨대요. 50대부터 복부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반복됐는데 위장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만성 췌장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췌장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췌장 문제였다는 걸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소화 불량이 반복된다면 그냥 위장 탓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췌장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췌장암의 초기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황달입니다.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췌장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관을 눌러 담즙이 흐르지 못하고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 갑자기 생겼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도 중요한 신호예요. 특별히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4kg 이상 빠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어요. 암세포가 영양분을 빼앗고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체중이 갑자기 빠집니다. 등 쪽이나 복부 상단의 통증도 주의 신호입니다. 명치 위쪽이 은근히 아프거나 등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췌장이 몸 안쪽 깊은 곳에 있다 보니 앞배보다 등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당뇨병 발병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50대 이후에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병 진단을 새로 받으셨다면 췌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문제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유독 안 되거나 묽고 기름기 있는 변이 반복된다면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났을 때 췌장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문적인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췌장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이 바꾸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금연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위험이 점점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음주를 완전히 안 하시기 어렵다면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 기준 40g 이하로 권고하는데요. 이게 소주로 치면 반병 정도예요. 일주일에 며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이 쉬는 날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이미 있으신 분은 꾸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 당뇨 전 단계라고 들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후 걷기예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20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네 번째는 건강한 체중 유지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남성 허리둘레 90cm, 여성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야채와 과일 중심의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췌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을 보호합니다. 2014년 영국 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사람들에서 췌장암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어요.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마늘 같은 채소들이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끼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앞서 파킨슨병 이야기에서도 드렸는데요. 커피가 췌장암 예방과도 관련이 있어요. 2013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2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특정 클로로겐산 성분이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수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 중에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공육을 줄이고 생선과 콩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쇠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줄이세요.
대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두부,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더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2017년 영국 암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췌장감은 초기 증상이 없다 보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셨거나 오래된 당뇨가 있으시거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현재 췌장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험 요인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를 스스로 챙겨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50대 중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매일 식후에 30분씩 걸으시고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셨는데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받으셨다가 췌장에 1cm짜리 혹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초기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혈당 관리를 안 했더라면 초음파도 안 찍었을 텐데 관리한다고 다닌 것이 결국 살린 셈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를 위해 다니는 것이 발견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이제 췌장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강황은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식품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2009년 소화기 양리학 및 치료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커큐민이 췌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카레 요리에 강황이 들어가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 카레를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조금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도 중요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2011년 유럽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서 췌장암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식단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사실 한국인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맵기 마늘을 한두 쪽씩 챙겨 드세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빠질 수 없어요. 이 채소들의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0년 분자 암치료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췌장암 세포의 자멸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좋은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토마토도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소화기 계통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010년 암 원인 및 제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라이코펜 섭취와 췌장암 위험 감소의 연관성이 확인됐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수록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는데요.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토마토 소스 요리가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도 챙겨 드세요. 녹차의 EGCG, 에피갈로카테킹알레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어요.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임상영양학 학술지 연구에서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에서 여러 소화기 계통 암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녹차가 적당해요. 통곡물과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곧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반대로 줄여야 할 것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가공육과 붉은 육류는 자주 드시지 마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은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도 줄이세요. 빵, 과자, 탄산음료,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이 돼요. 튀긴 음식과 고지방 식품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췌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바꾸세요. 오늘 당장 가공육을 끊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다 하려 하시면 사흘을 못 가요. 대신 오늘은 소시지, 대신 두부를 드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제 집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눈 흰자위가 평소보다 노래 보이거나 피부가 약간 누런 느낌이 드신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4kg 이상 빠졌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명치 위쪽이나 등 쪽이 자주 아프고 그 통증이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자다가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졌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40대 이후에 새로 당뇨병이 생겼다면, 특히 위장 증상이 함께 있다면 췌장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해도 바로 췌장암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복합적으로 해당된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 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미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커피를 하루 2잔 드시고 매일 아침 걷기를 하시고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단 전까지는 내 췌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몇 끼 밥을 먹으면서 췌장에게 고마워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장기지만 그 장기가 매일 조용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수고로움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췌장은 위 뒤편에 위치한 소화와 혈당 조절을 맡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깊숙이 있다 보니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신호로는 황달,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복부나 등의 통증, 소화 불량, 새로운 당뇨 발생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흡연, 음주, 당뇨병, 만성 췌장염, 비만, 가족력, 가공육 과다, 섭취입니다. 예방을 위해 생활에서 실천할 것은 금연, 절주, 혈당 관리, 건강 체중 유지, 채소 중심 식단, 가공육 줄이기, 정기 검진입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강황, 마늘, 브로콜리, 토마토, 녹차, 통곡물 등 푸른 생선이 있어요. 췌장암은 막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바꾸는 것이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가공육 대신 두부 한 모, 식후 10분 걷기, 물 대신 녹차 한 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췌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